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쓰는 거 픽스킨 버블 세럼이에요. 이거는 메르시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쪽 반쪽만 우선 발라서 조금 있으면 버블이 생겨요. 자, 실시간 버블입니다. 재밌죠? 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 구입하고 나서 리뷰를 찍고 나서요. 한 달 반 만에 썼어요. 다 썼어요. 이렇게 다 뽀글뽀글뽀글 하고 나면은 지금 완전 봄이 온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날씨가 따뜻하죠? 저는 봄이 왔을 때 가장 피부가 느껴요. 뭔가 이렇게 찝찝한 느낌? 피부에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반질반질하죠. 제 피부가 왜 이렇게 그 영상 속에 되게 반질반질 나온다고 사람들이 뭐 쓰세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 픽스킨 쓰고 있어요. 되게 반질반질거리죠. 라플로 앰플이에요. 제가 이 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세트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쓰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메르시즌 제품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골드예요. 24K 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게 팩으로 쓰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발라볼게요. 특히나 예민한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에 좀 발라요. 원래는 제가 누페이스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지난번 라이브도 그 지난번 라이브도 누페이스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건성이에요. 그리고 건성이고 눈가랑 이런 데 진짜 건조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주름이 있는데 나이 어리신 분들도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면 안 되도록 수분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거와 유수분 밸런스 되게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페이스 오일 같은 걸로 좀 건조한 부분에 크림이랑 믹스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20대부터라면 아이크림도 꼼꼼히 발라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바르는 픽스킨 요거 2통째예요. 제가 샀어요. 제가 돈 주고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거 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랑 몇 개가 있어요. 메이크 프렘에서 제가 이거는 돈 주고 샀는데 크림을 돈 주고 샀어요. 미스트랑 세트로 네이버 스토어에서 샀는데 이제 메이크 프렘 자체에서 보시고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클렌징 워터 오일. 클렌징 워터 오일이라던가 메이크 프렘에서 UV 디펜스 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쓰는 크림까지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썬베이스는 제가 열심히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개봉해서 쓴 지 얼마 안 돼서 어떻다고 확실하게 뭔가 말해드리기 조금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리뷰를 안 해요. 알다시피 그럴 땐 리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요. 아이크림 되게 촉촉한 타입인 시세이도 가끔 영상에 나오는데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어요. 소개팅도 들어오고 뭐 이런데 어떨까요? 근데 소개팅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요, 오히려 메이크업을 별로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했는 듯 안 했는 듯이 가장 힘든데요. 거의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 아이라인 정도 하고요. 블러셔도 진짜 평소 2번 바르면 1번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 바르고 좀 베이스는 깨끗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티가 나요. 신경 쓴 티가.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얼굴에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분명 100% 화장이 뜹니다. 왜? 컨실러 너무 많이 발랐고 그리고 쿠션 너무 때렸고 파운데이션 너무 올렸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점점 미궁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스는 좀 핑크 베이스를 써요. 노란기가 좀 있으니까 제 피부 좀 보시면 노란기 있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카라 정도는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속눈썹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붙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소개팅 메이크업에 엄청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머리에 신경을 별로 안 쓰다가 소개팅 나갈 때 머리를 좀 드라이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개팅이 있다 그러면은 머리를 좀 많이 말려서 이렇게 고데기를 한다던가
아니 앞머리를 쪼끔 이렇게 지금 머리 말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옆머리를 내려서 요렇게 되도록 지금 잠깐 보여 드리면 요런 느낌. 제가 앞머리가 없으니까 옆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렇게 쓸어 주는 느낌. 손 모양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뭔가 연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소가 좀 되게 예쁘면 좋거든요. 웃을 때 내가 어떻게 웃는지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평소에 내가 내 얼굴을 잘 보지 않으니까 저는 어차피 전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고거보다는 쪼금 더 예쁜 모습으로 눈을 쪼끔 더 예쁘게 웃는 그냥 기분 좋은 생각 '앞에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 네." 이렇게 약간 맞장구 잘 쳐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남자 쪽에서는 소개팅 갔을 때 좀 맞장구를 좀 잘 쳐 줬을 때 이 여자가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남자가 거의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은 어디서 받느냐?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저에게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 채팅이라고 있거든요. 제 영상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카카오 오픈 채팅하고 비밀번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눌러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은 제가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는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친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친구한테 말하면 "어 네 남자친구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남사친과 연인이 되기 직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진짜 간혹 오는데 지난주는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주름 때문에 연락 오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다 병원에 가 보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으실 것 같아서 목주름 리뷰에 어떤 분이 이제 목주름을 리뷰한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저보다 광고였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절실했는데 광고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진짜 절실해서 시술을 받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고민이 진짜 얼굴 주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뭐 얼굴 외곽이라든가 이런 얼굴 자체의 그런 고민 때문에 피부과를 갖는 이야기는 간혹 유튜버 분들 중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특수한 주름 있죠. 목주름이라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도 저도 광고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영상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컴플렉스를 꺼내서 올린 거니까. 근데 그런 댓글을 볼 때 굉장히 저 스스로가 '아 이렇게 좀 부끄럽긴 했지만 올리길 잘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꼭 제가 갔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셨으면 하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러라든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또다시 해야 돼요. 근데 하루를 살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2-3 주밖에 안 됐는데 근력이 엄청 올라가고요. 체지방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이때 했었어야 되나?' 막 제가 '이때 지금 내가 다이어트 영상을 찍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력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엄청 빠졌으니까 솔직히 이게 더 좋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환을 먹든 뭘 하든 효과는 없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다이어트 환 자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끔은 해 줘요. 식이 조절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근데 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데 자칫 다이어트 환이 전부이다라고 비춰질까 봐 좀 약간 고민을 해서 사실 저는 다이어트 했는 것과 유지기를 따로따로 촬영해서 따로따로 올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자칫 제가 다이어트를 마치 '한방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보여질까 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유지기를 겪으면서 제가 작년 8 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 킬로 쪘다가 쪼끔씩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키로수를 줄이기보다는 체지방을 줄이는 게 먼저인 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경도 비만, 체지방이 너무 많은 비만, 그게 문제인데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가, 근데 물론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효과가 좋았지만 그 후에 두세 달 동안은 그냥 제 맘대로 먹고요. 그냥 운동은 조금 했으나 제 맘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체지방률이 분명히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운동도 했고 식이요법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고 두세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말일쯤에 남자친구랑 엄청 먹어댔더니 살이 찌면서도 체지방량이 엄청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키로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률이 2배, 3배 뛰니까 몸이 갑자기 뚱뚱해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실패했다 생각하고 또 포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때 운동을 엄청 많이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요즘 다이어트식을 하나도 안 먹어요. 아침에 빵 먹고요. 점심에는 그냥 다 먹고요. 저녁에도 다 먹어요. 그리고 제 먹고 싶어하는 쿠키도 다 먹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랑 상체 근력 중에서 배, 복부 요렇게 하고요. 이게 두 가지를 엄청 하는데 근데 키로수는 살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얼마나 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로수를 중시하는데 말랐는데 비만이에요. 그래서 체지방량이 엄청 높아져 있는데 몸무게는 줄어 있으면 오히려 당뇨라던가 이런 게 올 수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 전 그것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환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다이어트 했으면 환 안 먹고 다이어트 했어도 되지 않아요? 유지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경도 비만도 비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거고 한의원에서도 제가 정상 체중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랐는데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인바디를 체크해 보고 생각보다 체지방률이 많이 높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운동을 하세요.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정상 체중에 체지방도 정상이었으면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약을 1월 1일부터 먹었는데 4월 1일 넘었잖아요. 이제 3개월째 돼 가는데 저는 이제 체지방은 정상 비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만족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충분히 상담하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거를 먹고 이렇게 해 봤어요라고 하는 건 제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잘 맞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먹어보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좀 꾸준히 그래도 그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조금 더 이렇게 체지방률을 좀 더 떨어뜨리고 해보고 싶다 해서 원래 2달만 하려고 했는데 2달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달 더 먹어보고 제가 체지방률을 완벽하게 떨어뜨리고 근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체지방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월 달 중순 한 2-3주 전 그 청바지가 오기 전이에요. 제가 슈퍼 스키니 청바지를 하나 사면서 내가 기필코 살을 빼서 날씬한 다리로 청바지를 입었고 쇼트 자켓, 엉덩이가 나오는 자켓을 입어보겠다라는 이제 약간 굳은 의지로 해봤는데 아직 다리가 날씬하진 않고요. 저 이제 승마살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살이 되게 많아요.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살들이 부피가 줄기 시작했어요. 근육살이거든요. 저는 승마살이 이렇게 엉덩이가 있으면 이 옆에 살 있죠. 이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허벅지 살, 그게 승마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가 좀 있어요. 골반이 좀 넓은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가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엄청 많이 했더니 우선 체지방률이 엄청 줄었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하면요.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배가 복근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근살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 레벨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데 다이어트 환이 좀 도움을 줄라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다이어트 환의 결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5월 달쯤 되면은 5월 말쯤 6월 초쯤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스킨케어 하느라고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샤워하면서 얼굴 좀 닦고 이래가지고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 20분을 넘기지 마라 그랬는데 12시간 텀을 주면 상관없대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고 중간에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여름 이런 피부가 굉장히 짱짱해지는 느낌이 계속 가고 있고요. 이제 8일 되면 4월 8일 되면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무한 카톡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눈썹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했을 때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마를 되게 많이 쓰고 표정을 외국인처럼 써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 말할 때 왜 이렇게 표정이 풍부하냐고." 막 좋게 말하 풍부하고 나쁘게 말하면 오만상 근육을 쓴다 그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대구 분이시고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만 오만상 근육 쓴다고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갈매기 눈썹이라고 이랬어요 제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마가 튀어나와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주름이 생겼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주름. 근데 아예 이렇게 주름이 아예 자체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여기가 주름이 생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페이스 쓰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괜찮았어요. 피부과를 안 가도 된다가 아니에요. 피부과를 갔다 오면 1 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레이저를 쏘면. 그러니까 30대 정도 되시면요. 리프팅 레이저 정도는 1 년에 한 번 쏴 주셔야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피부가 좋으셨나요? 아닙니다. 돈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요. 평상시 관리용으로 이건 진짜 대박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괜찮아서 제가 물론 LG하고 2개 다 써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엄마한테 선물할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요번에 내려갔을 때 써 보라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처져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계속 올리면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그래 가지고 엄마가 써 보고 너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계속 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귀찮아서 안 쓰실 것 같아 가지고 이왕 사 드릴 거면 'LG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거를 사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마보다는 여기 턱 근육 여기 있죠. 여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턱 근육 여기부터 이렇게 다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게 좋은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 쓰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싶잖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는 저는. 그래서 인제 LG까지 오고 나면은 제가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프팅 레이저가 진짜 웃긴 게 사람이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1 년이 다 돼 가기 전에 '내가 언제 받았더라?'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얼굴이 탄력이 떨어져요 그냥. 30대 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리프팅 레이저를 받으러 갈 때가 됐구나.'라고 느끼는 게 내 피부가 느껴요. 근데 '아 한두 달 더 있다 가도 되겠는데?' 이러는 유튜브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리 씨 여기 있구나. 얘가 온 지가 지금 저한테 온 지가 딱 그 10년 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그 10년 됐을 때 제가 블로그를 계속하고 있으면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아주 되게 되지도 않은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목표를 먼저 두고 시작하거든요. 뭐든지 그런 하려고 하는. 근데 갑자기 그냥 영상을 집에 있는 스탠드를 이용해서 그냥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무슨 이렇게 조명을 사네?' 그래서 조명을 샀죠. 그래 그러고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거치대 그 뭐지 삼각대에 올려 놓고 찍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영상을 막연하게 찍어 보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진을 보고 글을 보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사실 오리 씨 때문이었고 그 후로도 오리 씨 때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오리 씨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친숙했었어요, 제 얼굴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랬는데 요즘은 오리 씨보다 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촬영도 하고 스트리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친숙해지고 또 제 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요즘 더 재밌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삶의 활력소 같은 느낌?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마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씨와 함께 뿅과 함께 도망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가끔 요 시간대 월요일 아니어도 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 심심하신 분들 간혹 유튜브를 보시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 인사 나눌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 라이브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가볼게요. 뿅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가 인사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